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 중에서 이 페이지와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jQuery 모바일의 그 페이지마다 이 페이지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HTML로 치면 HTML이라는 태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컴포넌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다시 롤이라고 하는 속성을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에다가 부여를 하고 그 속성의 값으로 페이지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페이지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의 일반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바디 태그가 나오고요. 그 바디 태그 하위에 보통 div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이 페이지 엘리먼트를 만드는데요. div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데이터 롤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고 그 값으로 페이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바로 페이지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컴포넌트 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div 엘리먼트가 다시 등장하고 데이터 롤, 헤더라고 하는 헤더 컴포넌트가 등장하고 컨텐트 영역이 들어오고 그리고 푸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나타나서 일반적인 웹페이지의 그 모바일 웹의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그 기본 사용법에서 사용했던 예제를 재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수정했는데요. 요 밑에 그 헤더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헤더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myTitle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그리고 컨텐트 영역은 이 데이터 롤이 컨텐트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있고요. 요 div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컨텐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oter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footer라는 컴포넌트는 세 개의 a 태그, 즉 앵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앵커는 데이터 롤이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각각의 a 태그는 앵커는 이 버튼 컴포넌트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헤더가 나오고 컨텐트 영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푸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페이지의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싱글 페이지와 템플릿, 싱글 페이지 템플릿과 멀티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싱글 페이지냐 멀티 페이지냐 라고 하는 구분은 사실은 멀티 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속성, 그 페이지는 이 특별히 이 모바일 화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페이지로 언급하는 이유는, 명시하는 이유는 하나의 HTML 페이지 안에, HTML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요 페이지 컴포넌트가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요 예제, 밑에 있는 예제를 복사해서 제 에디터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multipage.html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제가 열어볼게요. 자, 멀티페이지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View Internal Page Ca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전환이 됐고요. 여기서 Back to To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에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바디 밑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페이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디터는 요 폴딩 기능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접힙니다. 이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게 다 접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시 클릭하면 역시 밑에 있는 게 접히면서 이 웹페이지 안에 두 개의 페이지 컴포넌트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id 값이 적혀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이 페이지 페이지 컴포넌트는 id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id 값을 이용해서 그 페이지 엘리먼트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 두 개의 페이지 컴포넌트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각각의 페이지 컴포넌트가 다른 페이지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마치 페이지가
그 웹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앵커 태그가 요 첫 번째 페이지 컴포넌트, 즉 foo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 컴포넌트 안에 앵커가 등장하고요. 이 앵커는 href의 값으로 샵var 하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va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샵var라고 하는 저 앵커를 사용자가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재 여러분이 이 foo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다가 요 샵var라고 하는 저 앵커, 즉 링크를 클릭하면 요 foo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언로드 되면서 안 보이게 되면서 요 va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d 값이 var인 요 페이지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다시 앵커 태그가 등장하는데 이 앵커 태그는 이번에는 샵foo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id가 foo인 페이지 컴포넌트로 이동하는 이 앵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예제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요 페이지, 방금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백을 클릭하면 그 전에 있었던 id 값이 foo인 엘리먼트, 컴포넌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jQuery 모바일은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 컴포넌트를 둬서 마치 여러 페이지, 여러 웹페이지로 앵커를 이용해서 이동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 페이지 전환할 때 네트워크의 부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장면 전환 효과가 훨씬 더 미려하게 동작한다는 이 부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엔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는 우리말로는 대화상자라고도 하고요. 뭐 팝업이라고도 부르죠. 현재 페이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래 예제는 dialog.html 파일을 팝업으로 띄우는 예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일단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새 파일을 열어서 방금 카피한 내용을 제가 작업하는 예제를 모아두고 있는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dialog.html 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dialog.html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카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요 첫 번째 html2 dialog.html이라는 요 파일을 이 다이얼로그로 불러들여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링크가 있죠. 앵커가 있는데 이 앵커가 가리키는 파일은 여기 파일명이 잘못됐네요. dialog.html인데요. 요 뒤에 데이터 -rel이라고 하는 속성이 오는데 그 속성의 값이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저 문자가 가리키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요 href에 기술되어 있는 dialog.html이라는 파일이 불러들여지는데 그 파일이 새로운 페이지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얼로그에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방금 그 예제를 브라우저에서 열었고요. 오픈 다이얼로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로그가 열리면서 그 다이얼로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이 화면에 이렇게 조그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캔슬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고요. 다시 클릭하면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고 캔슬을 누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가 띄워졌을 때 이 다이얼로그를 호출하는 페이지 말고 호출되는 페이지, 즉 dialog.html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링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sound good, 하나는 cancel이라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버튼 중 어느 거를 클릭해도 이 다이얼로그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 누를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다이얼로그를 닫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얼로그가
다이얼로그의 대상이 되는 underbar.dialog.html 파일 안에서 이 버튼을 만드는데 이 버튼에다가 data-rel의 값으로 백을 주게 되면 이게 그 뒤로 가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다이얼로그의 맥락에서 뒤로 가기라고 하는 것은 다이얼로그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얼로그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이얼로그를 호출했던 페이지가 다시 화면에 뿌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와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jQuery 모바일을 이용해서 페이지나 다이얼로그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링크도 있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이얼로그에 대한 링크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 페이지나 다이얼로그에 대한 여러가지 이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다이얼로그나 페이지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도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레퍼런스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언급하고 이 페이지와 다이얼로그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